자, 들어가시죠. 자, 오늘 저희 이제 다룰 게,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 저희가 이걸 살릴까 죽일까 하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릴까 죽일까? 죽였네요. 예, 죽였습니다. 네. 예.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용어들이 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간단하게 그 개념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현실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게, 그걸 한번 좀 같이 논의해보면 어떨까. 빅데이터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기를 많이 친다. 예,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소개해 주시죠.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예. 그냥 이렇게 드디어, 돌아가죠. 예, 준쌤이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 네, 반갑습니다. 준입니다. 준. 예, 무슨 70년대 다방 DJ 필이네요. 아니, 마이크도 그렇고 그런 예. 느낌이. 오늘 주제가 굉장히 저하고는 그 이질적인 주제예요. 예, 빅데이터. 빅데이터. 굉장히 하여튼 뭐 열심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쪽 뭐 많이 알지 못하지만 준쌤은 저기 문이죠, 문. 문. 예, 문입니다. 문사철, 네. 문사철 쪽이죠. 예, 그쪽이 좀 그쪽이죠. 마음이 편안한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예. 헉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공학 쪽 이런 얘기. 자료를 먼저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준비할 자료가 있는데 비문각님께서 이게 자료를 주셨는데 숨이 막혀요 자료가. 그리고 이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그 공학 쪽에서 주는 그런 논문 자료 같은 느낌들 이런 거 제가 평소에 보면은 다 지나가는데 전혀 보지 않는데 숨이 좀 막혔으나 참고 좀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잘할지.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가 그 다음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이 작가님. 네, 저도 이제 뭐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사실 부끄럽지만 안 해봐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은 늘 품어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요렇게 이제 방대한 구체성을 담은 내용의 자료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그냥 저도 사실 오히려 요거를 짧은 시간 내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읽었다고? 읽었죠. 읽어보셨다고요? 이게 너무 이게 이해가 잘 돼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문자니까 쭉 그림 보듯이 흘러내려갔는데 그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이 막 이거입니다 막 이런 느낌. 그냥 문자니까 소리내어 네. 읽는 느낌으로 이렇게 읽어 나갔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 약간 준쌤처럼 약간 그 문 쪽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다가 뭐 숫자가 나온다거나 뭔가 거기에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온다거나 요러면은 이제 일단 살짝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거 나오면 좀 데이터 이질적이에요. 이런 전문 용어 요즘 하둡 뭐 이런 거 하둡 이런 하둡에서 약간 좀 뭔가 좀 숨이 확 턱 막혔어요. 옛날에 저기 스눕독은 되게 좋아했는데 하둡 이러니까 뭔가 지금 비슷하긴 한데. 뭔가요? 아재 개그인가요? 아재 본인이 아재라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스눕독이 벌써 그렇게 됐나? 아니 언어 유희 갖고 장난을 치는 거를 요즘 아재 개그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부장님 개그지? 예? 부장님 그렇죠, 개그.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스눕독이 스눕독. 쇼미더머니 나와가지고 굴욕을 좀 맛보고 갔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준비해 오신 이제 비문가. 예, 안녕하세요. 비문가입니다. 예. 네. 어젯밤에 애플의 발표를 보고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2시부터 4시까지 다 보고 좀 자다가 나왔는데 역시 애플은 짱이다. 애플의 발표라는 게 그 아이폰 7 발표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이폰 발표를 저는 지금 10몇 년째 애플 발표를 다 챙겨보고 있어요. 열정이 대단하다. 나도 예전에 챙겨봤는데. 근데 챙겨보는 게 최근에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 막 그러고 보니까. 저 갤럭시도 다 봐요. 야, 정말 빅데이터를 열- 준비할 만한 자격이 되네요. 열정이 많아. 우리 중에 빅데이터가 가장 양이 많은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전공이 컴과나 이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쪽이 저도 제 분야가 아니고 공학 쪽이 분야가 다양하고 너무 달라요. 저도 뭐 컴퓨터 쪽 하면 거의 뭐 헬로 월드 뭐 찍어보고 와 되네 뭐 이 정도 했던 사람이라 이 빅데이터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개념은 있지만 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제가 비문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이런 전공자들 관점에서 이 비전공자들이 이쪽 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좀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제 가치가 좀 개입돼서 해석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개념 같은 것들을 이 정도로는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뭐 쉽게 쓰인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너무 긍정적으로 써 있어서 좀 삐딱한 관점에서 좀 프로 불편러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좀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다 좀 멍해. 안개 속을 이렇게 헤매는 듯한 우리가 다 느낌이 문사철이라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또 예. 텍스트로 돼 있을 때 어려운데요. 이게 또 말로 들으면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이게 좀 우리가 말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자료는 뭐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뭐 네이버 지식 백과에도 잘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전문 용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봤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는 영어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빅데이터 쓰는 거 관련해서 좀 공개된 글이 있더라고요. 영문 자료가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마치 논문 준비한 사람의 논문 출처를 인용한 것 같은. 출처도 나와. 논문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사기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뭐 New Horizons for Data Driven Economy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공개되어 있는 글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는 뭐 지식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 외에도 좀 기사 같은 걸 몇 개를 좀 긁었는데 뭐 그냥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기사들이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뭘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나요? 항상 얘기는 많이 들어. 빅데이터 분석. 뉴스 프로그램 보면 누구 이제 전문가 나와갖고 뭐 이쪽 지역에서는 무슨 용어가 많이 사용됐다. 여기서는 뭐 최근에 뭐가 트렌드다. 이제 이렇게 막 띄우면서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 그거랑 좀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큰 데이터예요. 큰 데이터. 큰 데이터인데 우리가 크다라고 하면 얼만큼 커야 큰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 큰 사람을 얘기를 할 때도 키 한 180 정도 되면은 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80이면 크죠. 근데 우리가 네덜란드에 갔어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 기준에서 네덜란드 평균 신장이 180이 넘는데 그런가요? 예. 네덜란드. 예. 대단한 사람들. 거기서 180이면은 예. 좀 아담한 사람인 거예요. 야, 근데 왜- 거기 가면 안 되겠네요. 네덜란드 가면 큰일 나네. 이거 완전. 예. 왜 네덜란드만 이렇게 커? 유럽 국가 중에서 대부분 다. 그쪽 유전자가 음. 좀 키 큰 유전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170이라고 하면 좀 아담한 사이즈인데 그 또 동남아시아에 갖다 놓으면 좀 큰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동남아는 또 작나요? 좀 작죠. 아, 그러니까 한국이 아시아에서 좀 큰 편이니까. 동남아를 가야겠네요. 네덜란드는 피하고. 자, 빨리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빅이라는 게 이 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상대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준을 좀 잡자면은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 빅은 되게 크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크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 휴대폰을 쓸 때도 계속 여기저기 사진 찍잖아요. 그치, 뭐 남자들은 뭐 사진 많이 안 찍는 편이긴 한데 보통 여자분들 보면은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이게 싼 맛에 아이폰 16기가 샀다가 사진으로 꽉 차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그래서 더 이상 사진이 저장되지 않아요. 막 이러면은 무슨 클라우드를 쓰세요. 뭐 하든가 뭐 네이버 뭐 쓰세요. 뭐 사진 이렇게. 많이 찍죠.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2020년쯤 되면 그러니까 4년 후에는 얼만큼 쌓여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160억 테라바이트 전 세계적으로. 네. 라고 보고 있어요.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사람- 테라바이트라고 하니까. 4년 만에 쌓인 건가요, 이게? 아니면 아니, 지속적으로 4년 지금 뒤에 계속 쌓인 4년 뒤에 총 지금까지 누적된 쌓였던 양, 누적된 양을 예.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1테라바이트가 어느 정도냐면 네. 우리가 외장하드를 사면 그 외장하드가 보통 용량이 1테라바이트 정도 돼요. 1000기가. 네네네. 네, 외장하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8, 예. 9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게 1테라바이트인데 얘가 두께가 8.5mm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얘를 쫙 쌓아보자. 음. 쫙 쌓아보면 높이가
13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한 3바퀴 정도 감을 수 있는 하드디스크로 예, 예. 하드디스크를 쫙 붙여갖고 이거를 뭐 넓은 면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두께 쪽으로 붙여가지고 다다닥 그 외장하드를 쌓는 외장하드를 다 쌓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3바퀴를 돈다. 세 바퀴를. 외장하드에 타고 2020년이 되면. 네. 예, 예. 그 정도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많죠. 맞네요. 예. 이런 계산은 제가 제일 처음 해봤어요. 아, 쌤이 하신 거예요? 네. 어디서 인용한 게 아니고? 예, 인용이 아니에요. 대단하시네요. 이게 원래는 16제타바이트라고 써 있는데 이 제타라는 단어가 제타는 또 뭐야? 테라 다음에 제타예요? 나오는 건가요? 그 위에 몇 개가 더 있어. 몇 단계가 몇 단계 있고.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제타로 이제 용어가 나온 거예요? 예, 제타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음. 우리 제티는 알아도 제타는 잘 모르잖아요. 그쵸. 뭐 우유에 타먹는 아, 뭐 개드립을 좀. 그래서 이거 제가 계산을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 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우리가 하드 같은 경우 외장 하드 많이 쓰니까 그렇죠. 또 노트북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데스크탑 잘 안 쓰니까 외장 하드를 쌓아보자라고 했을 때 한 그 정도 된다. 지구 한 3바퀴 정도 된다. 이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달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2번 쌓으면 달까지 갈 수 있어요. 맞네요. 뭐 무한하네요. 무한하진 않죠. 무한하죠. 그냥 지구인의 관점에서. 네. 근데 예전에는 데이터를 만드는 데가 정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인터넷 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이제 컴퓨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문서 작업하면서 소소하게 쌓이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우리 열심히 사진 찍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계속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요새 또 문서 작업하시는 경우에 이게 어떤 하드에다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 같은 데 올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죠. 다 인터넷 자료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CCTV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새 아파트들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그런 아파트 내 CCTV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럼 앱이나 그 CCTV 자료는 어디에 지금 축적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CCTV는 CCTV 쓰고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겠죠. 근데 그거 역시 인터넷으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계속 는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또 꾸준히 뭐 올리는 것들도 있고 뭐 주변에 뭐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요새 냉장고도 그렇고 뭐 가스 그런 그게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초창기 세대잖아. 이제 뭐 이제 그치? 자인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경험상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저기 그 PC 통신 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PC 통신에서 인터넷에 넘어갈 때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아무도 이제 그때 상상으로는 이렇게까지 갑자기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됐어. 뭐 그림 하나 다운 받으려면 뭐 야한 사진 뭐 받으려면 우리 삐삐 소리 나면서 예쁜 그 여배우의 네, 여배우 사진 수영복 같은 거, 사진. 네, 이거 하나 수영복 사진 같은 거 받으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모뎀으로 한 2분, 3분 기다려서 하나 받고 한 줄씩 나와, 한 줄씩. 1cm씩 그래서 나와요. 걸어놓고 밥을 먹으러 가.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딱 보니까 한 상반신까지 이제 받아. 그러다가 다운돼. 전화. 전화 오면 끊어져. 짜증나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가 좋았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수많은 직접 이제 데이터를 만들잖아, 우리가. 네. 사진을 찍고, 네. 음악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게 엄청나게 이제 쌓인다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참, 빠른 변화예요. 특히나 요새 많이 쓰는 것 중에 스냅챗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스냅챗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SNS 보통 얘기하는 소셜에서 내가 어떤 뭐 영상이나 뭐 소리나 글을 올리면 친구들이 보다가 다 보고 나면 5분 있다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우리 상에서 없어지지만 서버 상에서 쌓이고 있어요. 스냅챗이 다 지워진다고 거짓말했다가 걸렸는데 다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발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더 많이 올리겠죠? 더 많이 올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스북도 싸이월드랑 다른 게 싸이월드 때는 내 미니홈피 가면은 글이 하나씩 있으니까 얘네들이 아카이브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타임라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싸이월드보다는 좀 기록에 우리가 좀 둔감한 그래서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그 싸이월드가 참 그리워요.
내 집 같았어. 싸이월드 하세요? 싸이월드 안 옛날에 하지? 옛날에 했지. 아니 옛날에 하셨고 지금은 지금 안 하지. 누가 해? 지금 싸이월드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관계자가 있을 텐데. 무슨 관계야? 지금 안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그 일기장 같은 느낌이에요. 일기장 같은 느낌이라 다 적어 놓으면 그 일기장 안에 다 기록된 느낌이라고 하면 페이스북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에 그 어머니, 그 할머니 집 가면 인력이라고 해서 그 혹시 기억나세요? 하루에 하나씩 뜯는 그런 날짜 적힌 달력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대충 메모해놓고 찢어서 버리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남지 않는 느낌. 네, 사실은 남는데 남잖아 남지 않- 근데. 실제로 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다 최근에 올린 글들만 그렇죠. 남으니까 그 지나간 거를 뭐 굳이 찾아보기가 좀 네.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 음.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일상적으로 올리고 그냥 잊어버리니까 계속 이제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싸이월드 때는 참 그 정이 있고 정이 있어. 감성이 있었고 아이덴티티가 있었어. 너무 구식이야. 그랬는데 어? 약간 응답하는 왜 난 어,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이라니까. 시대가 재생의 미술을 좋아해.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에 좀 적응을 해요. 이런 가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 네. 데이터들이. 뭐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 우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 우리는 글만 쓰지만 사실 뭐 사진도 올리죠. 사진도 올리지만 중요한 거는 글을 올리는 시간 그리고 내가 글을 올리는 장소, 위치 이런 내용들도 페이스북은 다 받고 있고 저장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 가입할 때 무의식적으로 입력한 자료들이 있어요. 생년월일, 내가 나온 학교, 내 직장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또 좋아요 무심코 막 누르잖아요. 이 페이스북이 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사람들의 취향 같은 거를 종합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전의 방법으로는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양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뭘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서 책들을 정리한다라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다 꺼내요, 책장에서. 한 권씩 꽂으면서 이건 이 종류니까 여기 꽂고 얘는 이 종류니까 여기 꽂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를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아져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을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들까지 포괄해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주어진 정보에 대한 정보 처리, 그 다음에 분류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개념이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그러니까 그냥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그냥 가비지예요. 그러니까 어. 뭐 쓰레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제 고민까지 포괄해서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나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그 수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런 게 다 필요할까?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다 해놓잖아. 근데 불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아날로그적 그 마인드에서는 조금씩 들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가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잔뜩 쌓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가치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랑 뭐가 연관이 있을 거야. 나이대랑 장소랑 뭐 글 올리는 시간이 연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좋아요들 있잖아요. 그 봤더니 무한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1박 2일을 좋아한다든가 뭐 그 그런-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관련성을 상관관계가. 그렇죠. 예. 뭐 무한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빅뱅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작정하고 분석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도전 찍고 빅뱅을 찍고 해서 무한도전과 빅뱅 사이에 뭐 선형적인 연관성을 찾는다.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빅데이터는 그냥 쌓여가는 와중에 뭐랑 뭐가 연관성을 자체적으로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있는 분석하는 시스템이 알아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이 일종의 그 패턴을 네. 찾아내는 건가요? 그 패턴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명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스북 시스템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봤을 때는 다 분석이 되잖아,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싸이월드 그립다니까. 싸이월드 그립고 르네상스로 돌아가. 돌아가.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재생을 해. 재생을. 네.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옛날 사이버드 광고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가입자가 10대 후반의 남자다. 10대 후반의 남자가 뭘 좋아할까?
라는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분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싸이월드에 올린 글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고하는 업체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대 후반 남자가 좋아하는 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예를 들어 뭐 10대 후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로 가서 그 싸이월드 인기 있을 때로 가면은 그때 보니까 컬러 스프레이가 유행을 하더라. 왜냐면 이제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염색을 못 하니까 근데 주말에 노란 머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컬러 스프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쓴다. 컬러 젤도 있었죠. 네,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업체들이 알고 이제 싸이월드에다 광고를 맡기는 식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이 광고 누가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또 해줘요. 그리고 광고를 게재한 다음에도 분석을 해줘요. 이 광고 누가 많이 클릭했고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시겠지만 마우스 클릭을 하지 않고 마우스가 그 위에 있는 것도 감지를 합니다. 어떤 뭐 위에 있다 이것도.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이 마우스가 거기 위에 올라갔다가 클릭은 안 하고 갔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해줘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한 20년 지나면 이럴 것 같아요. 옛날 우리 SF 영화에서 보면 지하철 타고 가면 광고, 개별 매칭 광고가 막 나오잖아. 네. 너, 뭐, 마이클, 너 어디 요번에 갔었는데 여기 새로 좋은 게 막 나왔다. 그 사람한테만 매칭되는 광고 형태의 어떤. 지금도 그 매칭 광고는 이제 뭐 지하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종종 들어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 매칭,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가입된 사이트와 연관돼서 그 매칭 광고가 들어오면 더 불편해요. 감시당하는 느낌 들고. 아니, 이게 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들어와서 나를 캐서 뭔가 어필하는 것 같아서 더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엄청난 양을 예전의 방법으로는 막 이렇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류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은 뭐냐면은 다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이게 그쵸. 뭔가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찾는 것 같은 느낌보다 더 막연한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 방법을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도구들이 고안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용 분야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능이다. 여기도 붙일 수 만능? 있고, 네, 저기도 붙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제 그 유럽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이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의 건강 관리보다는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이제 건강 관리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속도로 그렇죠.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이미 이제 그 좀 위험한 단계까지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도 80살까지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고. 네. 일 그만하고 싶어. 지금. 예. 빡빡하네요. 앞으로 한 2050년까지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고령화 사회로 네, 21세기 주제를 한번 잡아야겠네요.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 네. 21세기 중반에도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고령화 사회를 합시다 다음에. 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이 오래 살아도 몸이 고장은 나잖아요. 삐걱삐걱 고장이 나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같은 수요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병원이나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효율성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아낄 필요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지출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어떻게든 지출을 세이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제 뭐 왜 이제 나이가 먹으면 병이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이 길게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관심 갖게 되는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 당뇨병이잖아요. 당뇨가 과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왜 당뇨가 많으냐라고 하면은 당뇨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유전에 의해서 발동되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당뇨 관련 유전자가 40대에서는 활동을 이게 어떤 당뇨에 영향을 주지 않다가 한 50대쯤 접어들면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그 과거에는 사람들이 50년씩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이 먹으면 당뇨도 걸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당뇨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 관련한 유전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좀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몸에 영향을 준다. 그게 이제 발현되는 거죠. 유전자가 예, 이제. 예. 예. 이제 그런 식의 연구들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쪽 전공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발견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되는 이유가 빅데이터적인 연구나 자료가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오래 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거. 고령 인구가 빅데이터 많아지면서. 관계없이 예. 관계없어. 수명 연장으로.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예측 같은 것들은 이제 가능해져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뭐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수요가 많고 어떤 증세에 대한 수요가 많고 어떤 지역에서 많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 질병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 가면 지방에서 수요가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교통 관련한 게 좀 있잖아요. 네. 넓은 지역에 적은 사람이 분산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그런 인프라 구축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보건지소를 잔뜩 짓는다고 해서 이게 막 무조건 그 지역의 의료가 향상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곳에 이제 좀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뭐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이렇게 모여 있는 대로 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도 꽤 의미가 있잖아요. 무조건 막 조그만 병원 잔뜩 짓는 것보다 보건소를 짓는 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셔틀을 운영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좀 분산을 많이 시키는 게 나을까?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의학 쪽에서는 이제 실험 설계나 맞춤 처방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요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의학 쪽도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약 관련한 거를 막 개발하고 있고 어떤 데서는 질병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1대1로 매치가 안 되는